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BA 27기 4주차 스킨케어와 아로마 강의를 맡은 이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진행자 분께서 메나테크 만나기 전에도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비포를 바로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강의 앞두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고 정말 저의 10년 전과 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10년 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저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그리고 정말 피부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정말 많이 예뻐졌다. 그리고 젊어졌다. 그리고 되게 행복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찬찬히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제 사장님들, 수강생 사장님들 한 번씩 다 드셔보셨나요? 또 보셨나요? 그쵸? 다들 아마 지난주 강의에서 이야기 들으셨듯이 클린이나 메나테크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메나테크를 만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메나테크를 만난 지 지금 5년이 됐는데요. 5년 되돌아보니 반드시 먹는 것이 메나테크의 전부만은 절대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정말 이 스킨케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제가 과연 메나테크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1시간 동안에 메나테크의 건강기능식품도 너무 좋지만 스킨케어와 아로마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고 가셨으면 정말 5년 뒤, 10년 뒤에도 메나테크 내가 그 자리에서 건기식뿐만 아니라 스킨케어도 내가 경험을 해보기 너무너무 잘 생각 꼭 드실 수 있도록 1시간 동안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이런저런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비정상이잖아요. 그쵸? 다 끼고 싶은데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좀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시간, 그 마음 절대로 아깝지 않게 1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호흡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요, 저의 2012년의 이제 모습입니다. 결혼할 당시의 모습인데요. 결혼 12년이면 이제 이때가 26살이니까 되게 아름다웠을 때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때는 저의 몸 상태, 그리고 회사 열심히 다니는 결과는 살쪄가고요. 피부는 여드름과 항상 세수를 풀 정도로 몸 상태 되게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2014년 4월에 통해서 메나테크를 알게 되고 스킨케어도 이제 알게 되면서 제 몸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무게로는 한 10kg 정도 지방률도 굉장히 많이 이제 빠졌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 고민은 사실은 피부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항상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고 얼굴에 뭐가 많이 나서 하면은 무조건 저는 피부과를 가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피부였어요. 그런데 메나테크를 만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보통은 1살, 2살 들어가면서 피부 상태는 더 안 좋아져야 정상인데 메나테크를 만나고 나서 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살인 지금 현재 저의 피부 상태가 저의 25살, 15살보다 지금이 훨씬 더 스스로에게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내 피부 상태가 만족이 된다. 내 선택에 저는 후회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선택을 한 거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 계속 해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기에도 보통 이제 여자들 셀카 찍을 때 어느 정도 보정을 하고 남기잖아요. 근데도 이 정도였거든요. 여기 보면은 막 화농성이 어디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35살인 지금 그리고 지금 저의 현재 상태가 저는 되게 괜찮은데 어떻게 보시기에 괜찮으신가요? 그쵸? 이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좋은 구두는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좋은 구두도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데요. 좋은 피부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기회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피부가 좋으면 일단 셀카를 막 찍고 싶죠. 셀카를 막 찍다 보면 표정 관리가 나도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웃어야지 예쁘니까. 근데 그렇게 표정 관리를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표정이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어떤 얘기 하냐면 나 쟤랑 같이 맨하테크 가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메라테크 가자고 요청도 하고요. 어디 좋은 모임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기회장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제 인생에 이런 시작을 한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메라테크 이제 PD 파티였었는데 전야제 때 제가 35살, 5살 아이의 엄마인 제가 어떤 드레스를 입고 예쁜 그런 모습 가지고 파티를 가냐라는 거죠. 저는 이게 다 저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제가 생각이 변화되고 표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그냥 날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뚱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임영훈 사장님이 같이 우리 메라테크 강의 들으러 갑시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클린을 통해서 스킨케어를 통해서 예뻐지고 기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온 거를 치지 않고 4년, 5년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곳에도 오게 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은 분명히 나를 되게 좋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메신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고맙다라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기도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도 조금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잘 못하는 뇌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기 때문에 뇌물을 가지고 왔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퀴즈 3가지 정도를 이제 드릴 거예요. 이제 그 퀴즈 맞추시는 분에게 이제 좋은 선물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먹는 순간 바로 반응이 딱 오나요? 그러지 않죠. 내가 먹고 좋아지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보통은 이제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재생주기라고 하거든요. 그게 보통은 피가 한번 바뀌는 게 적혈구는 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먹더라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먹어야지만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피부도 내가 뭐 하나 딱 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 이런 거는 없어요. 이미 나빠진 피부 세포는 빨리 죽어야 되고 새로 태어나는 세포가 좋은 영양,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세포가 재생이 되는 그 아시는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서 네. 맞나요? 아니요. 네, 어떻게 해요? 28일이요. 아, 네. 네, 28, 30일 사실 삐까삐까합니다. 두 분 다 맞으니까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맞아요. 피부의 재생 주기는 이제 30일이라고 하고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나이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는 무엇일까요? 네, 심장 땡. 손 들어서 정답해 주세요. 네, 장이요. 땡. 심장이요? 아닙니다. 네, 피부 맞습니다. 박수 쳐주실까요? 맞아요. 우리가 피부를 장기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우리 심장, 여기 간, 장, 위 이렇게 쏙 안에 들어있는 것만 장기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또 뭔가 뭐 안내 문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의 몸은요. 네, 오장육부로 되어 있고요. 그 오장육부에 있는 장기의 피부가 우리 몸을 전체를 감싸고 있잖아요. 가장 넓고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리고 그 장기는 당연히 조직으로 되어 있고 조직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 건강해야지만 피부도 좋아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안팎으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피부가 좋아지려면 속도 좋아야 되지만 바르는 것 자체도 좋아야지만 좋은 것들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이제 결과물이 이렇게 피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스킨케어는 그냥 바르고 그냥 씻고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좋아서 그냥 저렴하게 아무렇게나 쓰기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예요. 피부 관리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일까요? 대부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스트레스도 물론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수분. 맞아요. 진짜 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가 세포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피부 세포도 그러면 세포 털이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메나테크에서 이게 스킨케어 라인 나오는 거는 이거 하나는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메나테크에서는 처음부터 스킨케어가 나왔던 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엠브로토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제품을 드시게 했는데 남자분들은 효과가 되게 좋은데 여자분들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럴까? 봤더니 여자분들은 아파도 화장을 하고 아파도 향수를 뿌리고 아파도 샴푸나 향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서 내 몸에 들어오는 이 외부의 독소들이 남자분들보다 월등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건강식품을 드시더라도 남자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다가 이제 알기 시작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는 이제 소비자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어달라 요청을 한 거예요. 계속 요청을 해서 나왔던 게 메나테크의 스킨케어 제품이다. 이거 하나는 알고 가시면 믿고 쓰는 메나테크가 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메나테크의 스킨케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메나테크에서 피부 좋아지려면 수분을 1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메나테크에서 이야기 되게 메나테크만이 아니라 동서고금 여기저기에서 스킨케어 이 피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여기저기 수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은 이건 절대 이론이겠다 싶어가지고 한 3권의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건 일본에서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고령화 사회가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피부에 대해서 젊은 피부 이게 제일 1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피부는 약산성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키워드들이 메나테크의 이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피부는 약산성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이 장기는요. 알칼리가 돼야 되나요? 혹시 산성이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알칼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알칼리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죠. 산성이 되면은 암 발병이 높여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피부는 반대예요. 피부는 약산성이지만 피부에 좋은 세포 그 상재균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균이 상재균인데 그 약산성이들 되게 잘 살아요. 근데 혹시 모낭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낭충은 여드름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요. 피부에 간지러움을 유발을 합니다. 걔네들은요. 약산성일 때 못 살아요. 알칼리성일 때 되게 잘 삽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성은 뭐냐면 빨래비누. 빨래비누 뽀독뽀독해서 때가 되게 잘 지잖아요. 걔네들은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이라서 때는 되게 잘 벗겨지는데 거기에 피부에 좋은 균은 죽여버리고 안 좋은 균들만 잘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쓰거나 이제 샴푸나 이런 걸 할 적에는 약산성을 잘 써야 된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합성으로 된 거는 계면활성제 폴리머 자체를 아예 쓰면 안 된다. 되게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조금 바뀌게 되면서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 조금은 유하게 나와서 이제 화장품을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책이 이제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약 10년 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 한국에도 조금 변화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2008년에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2008년 이전에는 화장품을 만들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굳이 공개를 안 해도 됐어요. 대신 화장품에 있는 성분들은 공개 안 해도 되지만 나라에 신고를 해서 나 이런 화장품을 판매할 건데 판매해도 됩니까? 라고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성분은 괜찮으니까 이건 판매해도 되고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하면 안 되니까 판매 금지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였는데 2008년부터는 어떤 성분을 써도 고시만 하면 전성분을 고시만 하면은 어떤 성분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성분이 들어가고 고시만 하면은 그냥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약간 성분이 나쁜 것들도 쓸 수 있게 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좋은 성분인지 나쁜 성분인지 내가 이거 뒤집어 이거 봐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이 써서 나왔냐면은 태평양 화장품, LG생활건강, 이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지금 화장품에 변화가 왔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를 좀 알려야겠다. 커밍아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양심선언하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 꼭 들어가야 되는 건 들어가지만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파라벤과 색소와 향수더라. 라는 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라벤이 얼마나 안 좋냐라는 거를 어떤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영국의 리딩 대학교라는 곳에서 검사를 합니다. 어떤 검사를 하냐면요. 여성이 보통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유방암 조직을 다 전수조사를 해본 거예요. 유방암 조직을 다 조사를 해보니 그 유방암 조직 안에 파라벤이 다 들어있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라벤이 유방암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온 파라벤이 없어지지 않고 유방암 조직에 그대로 계속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분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는 그 안에 양수가 있잖아요. 그 양수를 터트려서 출산을 할 때 화장품, 특히 샴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양수 안에 9개월, 10개월 동안 있었던 아이들은 당연히 아토피라든지 피부염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한 번 들어온 향료, 파라벤, 색소 이런 것들은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온 건 이 피부는 배출을 못합니다. 한 번 들어온 거는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안전한 성분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맡기고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선별을 하고 소비자가 똑똑해야만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선별을 해서 이건 괜찮은 거 아닌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간에서 그런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아무리 좋은 레티놀이다, 뭐 화이트닝 제품이다, 뭐 링클 케어다 이런 거 다 좋지만 그런 좋은 성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수분, 피부에 수분이 없으면 좋은 성분들이 날아간다라는 거죠. 좋은 밭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비옥한 토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좋은 씨앗이 삼기면 이제 싹이 트는 것처럼 딱딱하고 수분 전혀 없는 그냥 그런 안 좋은 땅에 아무리 씨를 심긴다고 한들 그게 싹이 틀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책, 이 책은 영국의 피부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부가 좋아지려면 라이프 스타일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절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좋은 거 먹고 잘 씻고 잘 자면은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늦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안 씻고 그냥 디비 자면은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먹는 영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제 잘 챙겨 먹어라.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 보습의 중요성은 기본이니까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습이라는 게 수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어떤 거든 기본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결론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피부에 우리 세포도 털이 있고 그 털의 원료인 글리코가 있어야지 건강하다처럼 피부도 한번 단면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이렇게 얼굴 만져지는 거 얘가 뭐예요? 표피입니다. 표피. 근데 이렇게 눌러봤는 피부가 탱탱해서 이렇게 탱탱 이렇게 나오는데 내 피부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 이게 뭐냐? 진피가 뭔가 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피가 진짜 피부고 피부 건강의 핵심인데 그 진피를 조금 더 순화한 걸 이제 이 도시의 피부에 탄성에 뭔가 나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X자 나무 작대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에 돼 있어요. 교과서에 콜라겐이라고 써 있고요. 콜라겐 들어봤죠? 그래서 콜라겐이 피부에 좋다더라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짝대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얘가 뭐냐? 얘가 탄성선입니다. 옆에 엘라스틴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콜라겐하고 그래서 피부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엘라스틴은 또 만들어져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때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서 피부가 탱탱해지더라라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보다도
여기에 이 핑크색, 요거 보시나요? 핑크.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 여기가 기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질 옆에 히아루론산이라고 써 있어요. 들어보셨죠? 히아루론산. 이 히아루론산이 피부에 이 탄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채우는 거, 피부를 빵빵하게 채워주는 게 이 히아루론산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에